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거든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번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없는데 7월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일단은 이번에 미국이 동결했으니까 우리도 특별히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더 없어진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예, 왜냐하면은 지금 금년 말까지 계속 그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2번 올릴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금리 차가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저 금리 차가 오히려 더 확대될 수가 있다. 지금 1.75%포인트도 지금 사상 최대였는데 여기 2.25%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만약 환율 시장이 여기서 유동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그 7월에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환율이 비교적 뭐 계속 약화는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있다면은 환율이 약화라는 거는 워낙 강세가 예,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지금 원화가 최근에 강세가 됐지만은 예. 다시 또 이제 약세로 이제 뒤 올라가는데 요게 약세로 천천히 간다면은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요동친다면은 그러면은 7월에 저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 안정에 따라서 7월 그 우리 금리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그 큰 환율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금리를 인상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환율이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맞습니다. 강세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00원대 안착이 될 것인가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의 7월 금통위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한미 간 금리 차가 이제 너무나 벌어져서 굉장히 고민이 큰데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22년 말까지만 해도 1% 금리 차 이상 기준 금리 차가 한미 간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맞아요. 지금 뭐 더 높아졌어 금리 차가 더 크게 벌어졌어도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느냐.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빨려나간다. 빠져나간다. 그거는 네.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GDP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환율인데요. 이제 환율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원화가 워낙 강세로 돌아서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힘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지금 총재도 바뀌면서 시간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시장의 예측은 올해 말 정도 가면 일본의 그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10년 이상 그 지탱해 왔던 제로금리를 제로금리, 예. 포기하고 올해 말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 워낙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기 지금 때문에 저희도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엔화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고 나서 당장 올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네네. 실망하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 내각에서 워낙 제로금리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새 총재와 일본은행이 결국 올해 말로 가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도 다시 강세로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버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얘기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이 이번 7월에 기준금리를 굳이 환율을 고려해서 변화시킬 이유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결을 할 거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9월 이후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9월 이후에 금리가 만약에 연준이 올린다고 봤을 때 현재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과거에 예. 이러한 미국의 연준의 그런 그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대응했냐를 보면은 역사는 우리가 항상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먼저 우리가 올리고 하지만 연준이 뒤따라서 우리를 추월해서 이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점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늘.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준이 알아서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중간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연준이 낼 때 같이 내리거나 적어도 이제 후행해서 내리는. 그러니까 먼저 올리고 덜 올리고 뒤늦게 연준이 내리고. 우리 수준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이제 한은의 패턴을 보면은 상당히 소위 이제 중간에서 소위 이제 눈치 잘 보면서 가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를 움직여서 다른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의 뭐 경제 상황은 규모나 아니지 이런 않습니까? 것들은 예, 그럼 아니니까. 우리는 상당히 좀 수용적인 그러한 태도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은 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옌 쪽에 지금 이제 미국 일본 니케이 225가 네. 최고치 30년 만에 뭐 최고 뭐 막 난리가 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말씀 주신 대로 총재가 바뀌고 금리 인상할 거라고 그랬는데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안 해서. 근데 지금 일본의 지금 근원 물가가 지금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듣고 보면 만약에 근데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보내면 미국에 투자해 놨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일본으로 되돌아올 향하는 확률이 거군요. 매우 높습니다.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이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채권 금리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은 환율 사이드에서는 오히려 그게 만약에 시장에 영향을 주면 단순히 금리 차이에서 환율이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짧은 기간에 하지만 달러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예, 왜냐면은 이게 미국 국채가 이렇게 발행이, 가파르게 네. 움직이면 그러면 다 내다가 팔면은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최대 사실은 리스크 요인이라 본다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